네, 안녕하세요. 경기교육 행정탐구단 연수생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영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화성에 위치한 YBM 연수원에 방문해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경기도교육청 조직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 확보가 화두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민선 4기 교육감 출범에 따라 조직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조직의 이해라는 주제로 행정조직 법령에 대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소속되어 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율곡교육연수원 주관의 6급 핵심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청을 거쳐 본청에 처음 전입했던 게 2009년이었고 중간에 교육부 파견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본청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오늘 강의할 경기도교육청 조직의 이해라는 주제는 제가 본청 행정관리 담당관에서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해왔고 조직 및 행정기구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한 바도 있으며 경기교 행정포럼이라는 정책연구단체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인사와 관련된 정책 제안도 직접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경기도교육청 조직에 대해서 알려드릴 사항도 제법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주안점을 두려는 부분은 행정조직 법령입니다. 이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행정조직 법령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나머지에 대한 것은 스스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행정조직 법령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 강의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마이크를 켜서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부담스러우시면 강의 이후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제 지식 범위 밖의 것 등으로 인해 강의 시간 내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례인데요. 첫째는 행정조직 법령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순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전체 수풀을 보면 이해가 쉽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의 체계를 직접 살펴봅니다. 앞에서 다뤘던 행정조직 법령 체계를 실제 조례를 보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경기도교육청 보조기관별 역할 및 기능을 이제 탐색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가 행정조직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다소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시다가 어떻게 하면 좀 지루하지 않고 좀 강의를 봐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만 좀 주안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조례와 이러이러한 규칙을 개정을 하는 거구나. 이러이러한 내용이 바뀌겠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가조직,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모두 이 행정조직 법령이라는 체계는 굉장히 유사하구나. 또 조직과 정원은 따로 뗄 수 없고 같이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이 경기도라는 같은 법인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경기도 교육청의 부서별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는 방법은 단순히 업무 분장표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행정조직 법령 체계입니다. 중앙부처의 그 행정조직에 대한 일반 법령은 정부조직법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조직법이라는 거는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이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총칙에서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또 직무 권한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사항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되거나 대통령 소속의 행정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3장에서는 국무총리와 관련되거나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행정각부, 그러니까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등 이 중앙부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부조직법이라는 이 법률의 시행령 중 하나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있는데요. 이 시행령이라는 거는 정부조직법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그리고 정원에 대한 어떤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제4조를 보시면 국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땡땡 직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실제로 이제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법령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 규칙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또 정원 등을 다룬 규정이고요. 1장은 총칙, 2장에서는 교육부 본부의 각 실고, 단독과 등의 이제 조직과 직무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 소속 직속기관 등의 이제 조직과 직무 범위를 다루고 있고요. 아래 하단의 그 시행 규칙에서는 각 보조기관, 그리고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사무분장 등을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교육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모든 중앙부처의 행정조직 법령도 이렇게 교육부와 유사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명드렸던 이 법령을 토대로 이제 구성한 정부 조직 구성도이고요.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국가행정기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법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그리고 운영 등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는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세부적인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이런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령이 바로 이 규정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어떤 대강적인 내용과 또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에 관한 이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 즉 광역과 기초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시도의 기구 설치 기준, 그리고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 9조, 11조, 13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세부 사항은 조례와 규칙으로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지만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이 규정에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이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그리고 시행규칙인데요. 앞에 보셨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같은 구조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교육 행정기관, 저희 시도교육청인데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조직 법령에 대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자치법이라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기술, 체육, 그 밖에 이제 그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 그리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요. 지방자치법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는데,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이제 교육감이고 그 외에 거는 것은 시도지사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법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법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방교육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처럼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 즉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2조에 보시는 것처럼 시도의 3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법 30조, 32조, 33조에서
이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보셨던 지방자치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치법의 시행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제 요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원에 관한 기준 등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구 설치 기준 등은 시행령 8조, 9조, 10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세부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도교육감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법, 그리고 이 시행령인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모든 이 지방교육 행정기관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 규칙이고요. 앞서 보셨던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와 같은 구조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지방교육 행정기관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이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하고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 체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짝 체계를 봤지만 실제 법 조문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분양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를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이 조례와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모든 법을 볼 때는 원래 목적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 자체는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 그러니까 행정기구라 하면 부교육감, 뭐 실국장, 뭐 과장, 담당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기구와 그리고 그들의 분장사무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규정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조에 보면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 이러한 분들을 이제 보좌기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하는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과 담당관의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행정기구 설치의 본문을 보시면 총칙이 있고 본청,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교육청은 없거든요. 교육지원청은 없거든요. 근데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4조에 보시면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 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보시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는 것은 이제 경기도교육청 조직의 이해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중에서도 이제 본청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부 교육감을 설치를 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협력국을 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기획조정실 밑에서는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 밑에는 뭐 정책기획관도 있고 행정관리 담당관도 있고 재무기획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보조기관들의 업무는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만약에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만약에 교육정책국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장, 이 조 하나가 교육정책국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법령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보좌기관들의 어떤 역할과 직급을 어떤 사람으로 할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별표 부분을 보시면 사무분장표가 있는데요. 한글 파일을 이제 직접 열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그냥 이미지 파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이제 대변인, 저희 옛날에는 공보 담당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재는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언론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하는 업무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청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뭐 홈페이지에서 업무 분장표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업무라는 거는 결국은 행정조직법령에서 그 해당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행정조직법령에서 그 부서의 업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한글 파일을 누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서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 해당 그 부서의 분장 사무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제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넘어가서 정원 조례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이게 왜냐면 행정기구와 정원은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정원 조례는 이제 경기도 교육감, 지방공무원, 뭐 정원까지만 치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규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바뀌는 것이거든요. 크게 내용은 바뀌는 것이 없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 있죠. 도대체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야? 이럴 때는 정원 조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조에 보면 경기도 교육청에도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459명입니다. 현재는 2022년 5월 1일 시행된 이 최신 조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4,459명이고요. 이 중에 이제 교육 전문 직원 정원이 909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직의 정원이고요. 별정직 정원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원 규칙을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시겠지만 조례는 좀 대강의 범위인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원 규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원 규칙을 보면 여기도 이제 별표를 보시면 됩니다. 별표를 보시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오네요. 보시면 아까 14,459명에 대한 이 총계가 직종이 있고 직급이 있고 직렬이 있고 그리고 이 직종, 직급, 직렬별로 도의회 사무처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교육지원청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각급 부처에 몇 명이 근무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정원을 미리 다 책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청, 도교육청에 있던 사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위임이 된다. 그럼 이 인원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교육지원청이 아마 인력이 늘겠죠. 그리고 뭐 학교가 만약에 신설학교가 생겼다. 그러면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내지는 뭐 도의회 사무처는 별로 건드릴 일은 없고 이렇게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좀 더 축소하든지 아니면 유보 정원을 활용을 해서 각급 학교에 이제 정원을 더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정원 조례와 정원 규칙은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금 벌써 20분이 가까운데요. 제가 이후에는 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보조기관별 역할과 이제 기능을 탐색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경기도교육청 정결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정결 규정이라는 거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그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내부에 이제 위임하는 거고 그렇게 정결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제 정결 규정이죠. 근데 이제 정결 규정도 여기 이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별표에 있는 사항인데요. 일부 교육감과 이부 교육감 담당 위임 정결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 각 본청에서 하고 있는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별로 이 업무는 뭐 전결을 뭐 사무관까지다, 뭐 과장까지다, 뭐 실장, 국장까지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서의 업무를 알고 싶을 때는 업무 분장을 확인을 하죠. 이제 학교도 그렇겠지만 이제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부서 간 이제 핑퐁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핑퐁 행정이 생길 때는 이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어떤 개정해야 되는 상황을 행관에서 이제 주관해서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국회나 경기도의회 요구자료와 관련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인 대외협력과에서 주관을 해서 계층제 원리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상황인 경우도 이제 그러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시간인데 시간이 지금 벌써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질문은 좀 추후 별도로 주시거나 하면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혹시 근데 이것만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다시 정리를 하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정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조직,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 행정기관 모두 행정조직법령 체계는 모두 유사하다라는 것, 그리고 행정조직법령상 조직과 정원은 따로 뗄 수 없고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라는 같은 법인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는 방법은 업무 분장표 외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그 시행규칙 그리고 정결 규정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신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연수 중이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 이제 이게 기계 문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